안녕하세요. 원전한 척 조국인 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재씨 예. 많이 더우신가요? 아니 조금 전에 급하게 머리를 말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시원합니다. 보기엔이라도. 네. 땀을 뻘뻘 흘리시는 아닙니다, 줄 아닙니다. 아시지 않을까? 네. 그러나 네. 여름이 온 건 분명한 사실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밖에 나와 뭐 이렇게 사실 뭐 아주 땀이 막 뻘뻘 나는 그 정도의 여름은 아니지만. 아 맞죠. 막 뭐 고온다 습하거나 막 그러진 않는데. 근데 심상치 않다 이제 날씨가. 네. 여기서 좀만 습해지면 이제 거의 뭐 땀벼락을 그쵸.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리고 햇살이 6월 햇살이 이렇게 따가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올 네. 한 여름을 스포 당하고 있는 지금 엄청날 그러니까요. 것이다 그야말로. 아 그래서 저도 자전거 타고 다녀서 그런 줄 아, 몰라도 이 선크림을 아주 꼼꼼히 바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네. 약간 피부가 타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올해 여름은 근데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뜨거운 날씨가 펼쳐지거나 아니면은 뭐 계속 비가 오거나 맞아요.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니까요. 중간이 없다. 네. 걱정이 된다. 그래도 요 맑은 날을 보시는 게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즐겨 두십시오. 네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네. 그래도 무더위를 좀 잊기 위해서는 네. 또 맛있는 걸 먹으면 아, 그래도 그렇죠. 조금은 뭐 보양식을 먹을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원기 회복, 힘을 충전하고 여름을 또 이열치열로 또 이겨내는 분들 맞아요. 계시고 아니 시원한 또 음식으로 네. 또 이겨낼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럴 수가 있는데 오랜만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맛집을 한번 또 찾아서 떠나보는 네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빅데이터를 통해 또 빅데이터입니다. 네. 네,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지난번 방송에서 확인을 하셨죠. 방금 관설동 방송에서. 근데 의외로 그래도 좀 그래요? 맛집이 롯데리아 그래도 인정하세요? 롯데리아 무시하십니까? 쿠쿠 인정하시죠? 네, 그 정도 신뢰 수준을 갖고 있는 네네. 오늘의 빅데이터 맛집 찾아서 오늘은 단구동이에요. 네네. 단구동은 국인 씨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 저에게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이웃 동네. 아 그리고 네. 단구동이 이제 원주에 좀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 지금이야 뭐 방곡건설동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무실동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정면도 이제 기업 도시가 생기고 이래서 그렇죠. 어떤 새로운 도심이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단구동이 약간 그런 상징이었어요. 아 가장 도심이다. 가장 도심. 그러니까 약간 어. 신도시 같은 느낌? 거기가 네. 사실 멀티플렉스가 최초로 들어온 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네. 롯데시네마가. 네. 그리고 들어온 거기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그런 단계주공 아파트나 뭐 이런 것처럼 막 저층에 그런 아파트들이 주로 있다가 이런 말 그대로 고층 아파트, 아. 1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단구동에 거의 다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우후죽순 생기면서 네네. 자연스럽게 네. 상권도 발달을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좀 새로운 도심이 생기기 전까지 원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단연코 그 단구동이었던. 아직도 네. 인구가 꽤 많은 맞아요. 동이에요. 지금도 사실 여전히. 계속 사시던 네. 분들 사시기 때문에 또 원주 의료원도 계속 그 자리였나요? 어 거긴 좀 이전을 한 건가? 의료원은 그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의료의 중심지 그쵸. 역할도 네네. 하면서 또 덩달아 또 학원가도 많이 생기고. 맞아요, 맞아요. 원주의 대치동이다 거의. 아 그렇죠 거의. 네. 그리고 원주에 거기 또 영화의 거리도 있잖아요. 맞아요. 왜 영화의 거리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영화의 거리 주변에 또 굉장히 많은 또 상권 이 가게들이 또 즐비해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모로 그런 중심지 역할을 그리고 수행했다. 원주에 많은 도로가 있는데 그 많은 도로 중에 대로 이름이 붙은 게 아마 서원대로만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단구동을 지금도. 관통하고 있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은행도 많아요 본점. 아 맞아요. 예전에 소개해드렸지만 네. 원주의 월스트리트다. 아, 여러 가지 금융, 문화, 뭐 교통, 거의 뭐 주거. 이게 뭐 원주의 뭐 종로입니까?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그 전에는 원도심 중심에서 모든 생활권이 이제 움직였었는데, 그러니까 그 중심축을 끌어온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예전에 예. 뭐 단계동 지금이야 터미널이 이제 생기고 이제 다양한 시설들이 좀 생겨서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만 예전에는 사실 단계 택지가 거의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단계 택지로 놀러 가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아, 오히려? 네네. 그렇다 보니까 거의 롯데시네마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롯데시네마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 단구동에서 주로
많이 놀았었죠. 학생들은 뭐 대부분 다 당구동이 네네. 약간 만남의 장소 맞아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저는 사실 뭐 외부에서 웨지에서 왔었기 때문에 한 10년 전쯤에 당구동은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옛날엔 다 여기서 놀았다. 단 한 번도 근데 전 당구동 롯데시네마를 가본 적은 없거든요. 맞아요. 우지 씨가 올 때쯤에는 이제 또 뭐 다시 단계동이 사실 뭐 네, 좀 더 중심 축이 역할을 이동해서. 했고 멀티플렉스가 또 2개나 있기 때문에 당구동에서는 주로 그냥 가끔씩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글쎄요 뭐 도서관을 갔어요 사실 저는. 그것도 사실 좀 멀리 좀 떨어진 거죠. 단구동에서 맞아요. 중심지에서는 네네. 그거 아니면 당구동을 잘 갔고. 근데 사실은 제가 당구동을 제일 많이 간 거는 단관택지에 새벽에 술 마시러 많이 갔던 기억이 나요. 진짜 오래까지 하거든요. 단관택지가 거의 새벽 5시까지 하는 집도 있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기억밖에 없다. 저는 사실 반곡동 말고 단구동으로 사실 이사를 오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거기에 이제 뭐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못 오기도 했던 하마터면 단구 동민이 될 뻔도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긴 한데 하여간 뭐 여기 가깝잖아요. 반곡 관설동에서 그래서 자주 가게 됩니다 요새 살면서. 그래서 어떤 맛집이 있는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역시 공부해 볼게요. 네네. 오늘 또 알아보기로 했다. 약간 우제 원주 맛집 나들이처럼 그렇죠. 서서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의 반곡 간설동부터 이제 넓혀 나갑니다. 가까운 당구동 한번 좀 알아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77회 2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원주의 핫플레이스를 읽는 시간 매거진 W.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맛집을 좀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뭐 빅데이터다라고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걸 선정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두 번째 방송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 요새 이제 유튜브에 그런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막 뭐 이제 카카오 앱이나 뭐 이런 걸 활용한 뭐 맛집 어디 맛집 서울 뭐 종로 맛집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원주 맛집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읍면동 단위로 들어가겠다. 더 세분화해서. 그래서 카카오 내비에 이제 저장한 게 있습니다. 가게마다 이제 몇 명이 이 가게를 찜했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찜한 개수로 이제 정렬을 한 거죠. 가장 많은 순으로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끊어서 오늘 10곳을 이제 소개하는. 카카오 내비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어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엔 20곳이었는데 그렇죠. 좀 줄였습니다. 20곳은 너무 맞아요. 많더라고. 기억도 안 나요 잘. 그러니까요. 10곳이 딱 아주 안성맞춤이다. 알맞다. 보통 우리가 뭐 12 아니면 10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20위는 좀 과이고 어쨌든 오늘 10곳 딱 깔끔하게 한번 꼽아 보죠. 좋습니다. 그럼 10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194명이 저장한 내 고향 베트남 쌀국수. 원주 단구 초교길 6-18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쌀국수 맛집이라고 하는데 뭐 양도 많고 맛있다고 합니다. 맛집의 조건이죠. 뭐. 그쵸. 양 많고 맛있으면은 최고죠. 근데 이게 리뷰를 보면은 이제 고수를 양껏 먹을 수 있다. 고수의 향을 아주 잘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현지의 맛을 굉장히 잘 살린 곳이 아닐까. 그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국인 씨가 가보셨다면서요? 저보다는 가보신 분이 좀 한번 덧붙여 주시죠, 설명. 이게 뭐 원주에도 많은 쌀국수집이 있고 또 뭐 중앙시장에도 그 현지인이 운영하는 그렇죠. 자유시장 부분에 또 있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곳들도 저희도 막 다녀봤는데 제가 또 워낙 뭐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듯이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쌀국수 또 지나칠 수 없잖아요. 쌀국수도 좋아하세요? 근데 면은 진짜 다 좋아하시는군요. 면은 진짜 다 좋아해요. 근데 그 면 중에서도 쌀국수가 그래도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 선호도에서는. 그래요? 그럼에도 어쨌든 쌀국수 맛집이라 그런 데는 좀 종종 다녀보긴 했는데 여기는 확실히 딱 먹었을 때부터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그냥 먹던 맛이 아니다. 이건 진짜 현지 그대로의 맛인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고수의 맛도 있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먹는 쌀국수는 뭐 이런 양지 쌀국수나 이런 그러니까 소고기 육수의 맛이 확 느껴지잖아요. 좀 더 한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입맛에 그렇죠. 그러니까 맞네. 약간 그런 사골 육수 느낌이 많은데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약간 새콤한 맛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요? 그게 베트남의 좀 현지의 맛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베트남에 가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이건 뭔가 다르다. 먹지 않아본 맛이니까. 이것은 베트남의 맛이 아니겠느냐.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군요. 하여간 근데 고수 좋아하세요?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근데 딱
그래도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난 사실 고수를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닌가? 아니 먹었는데 모르는 건가? 먹었는데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약간, 내 입맛에 너무 잘 맞았던 건가? 약간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그냥 또 약간 독특하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일 수도 있고. 하여간 이 베트남 현지의 맛, 특히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가게에 가시면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원주에도 또 많은 베트남인들이 또 맞아요. 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네. 제한 베트남인들도 이곳에 가시면 또 고향의 맛을 또 한번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그 아마, 커뮤니티 네. 내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핫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쌀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독특한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여기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지. 그렇죠. 네. 가격대가 한 9,000원에서 11,000원대. 그리고 1인 세트가 있습니다. 쌀국수와 이제 사이드 메뉴, 뭐 튀김이나 이런 거에서 14,500원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다. 오. 이게 약간 뭐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탄탄면 공방 가도 이런 또 1인들 맞아요. 여기도 네. 아마 1인 혼자 오시는 혼밥하러 오신 분들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맞춤 메뉴도 준비가 돼 있고. 하여간 국인 씨는 쌀국수도 좋아하시는데 면에 이제 순위를 한번 매겨본다면 쌀국수는 한 몇 티어 정도 되나요, 국인 씨한테? 쌀국수? 네. 만약에 뭐 S, A, B, C, 뭐 D 이렇게 있다고 네. 친다면은 네. 저기서 쌀국수는 한 B와 C를 왔다 갔다. 그러면 옵션이 좀 낮네요. 약간 네. 우선순위가 네. 여러 면들이 있다고 했을 때. 왜냐면 뭐 어쨌든 따뜻한 면이잖아요. 따뜻한 면에서는 뭐 라멘, 우동 뭐 이런 종류들이 다 있기 좀 더 때문에. 우리다. 네. 쌀국수는 그럼 잘 안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뭐 뭔가 있을 때 근데 쌀국수는 약간 부담스럽진 않잖아요. 어떤 그렇죠. 면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한 번씩 좀 찾게 되는. 네. 맞아요. 땡길 때가 있어요. 맞아요. 쌀국수가. 네. 하여간 10위는 내 고향 베트남 쌀국수다. 그 다음으로는 9위는 어디인가요? 9위는 207명이 선택한 치악회관입니다. 음. 치악로 1692 신통일 아파트 네네. 안에 있는 여기도 가보셨다고요? 야, 당구동 맛집 은근 많이 가봤네요, 제가. 고깃집인가요 여기가? 여기 고깃집이에요. 오. 근데 여기가 207명이나 저장을 했다는 게 신기한 게 통일 아파트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통일 아파트가 군인 이제 그렇죠. 관처로 관사 역할을 관사 하고 역할을 있는. 네. 하고 있는 곳이라서 저도 여기 간 게 제 지인분이 상근일 때 상근 예비역 네, 군부를. 상근 예비역 분들이 이렇게 많은 뭐 보직을 맡고 계시지만 네. 치악회관에도 많이 일을 하세요. 치악회관 안에서? 치악회관 안에서 서빙을 하세요. 그걸 상근 예비역이에요? 네네. 그런 그러니까 일도 제가 하는구나. 갔을 때는 네. 근데 뭐 그런 지금은 일도 좀 뭐 하는구나. 다를 수도 근데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군인들 이용하는 어떤 식당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이제 활용한다 병사들을 네네. 그런 어떤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네. 서빙을 하기도 하고 음. 그래가지고 그때 가봐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곳인가 싶기는 한데 네. 아니면은 많은 군인분들이 207명의 군인분들이 저장을 하실 그럴 수도 수도 있나요? 아니면 군인 가족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이 가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아무나 못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 근데? 약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리뷰는 네. 많이 달려 있어서 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네네. 깨끗하고 가성비가 좋은 곳이라고 하던데. 네. 근데 약간 진짜로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느낀 게, 그냥 먹으면 그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품질이 되게 약간, 되게 괜찮다 싶었어요. 그때도. 그래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네. 인건비를 아껴서 음식의 퀄리티를 상당히 높였다. 그런 게 그렇구나. 아닐까. 그럴 요즘 수도 보통 있겠어요. 고깃집이 인건비 때문에 또 고민되기도 맞아. 하고 그런데, 네. 보니까 생삼겹살을 일단 팔고 11,000원. 이게 뭐 1인분 양이겠죠. 오리 훈제 17,000원. 숯불 닭발도 파네요. 10,000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네. 오리고기를 좋아하세요? 혹시? 오리고기도 좋아하죠. 뭐 안 좋아하시는 게 없네요, 그냥. 안 좋아하는 걸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어디 가게를 가서 오리고기를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오히려 약간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거는.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해 드세요? 집에서 먹는 게 왜냐면은 그 훈제 팩이 많잖아요. 그렇네. 네. 해 먹을 그러니까 수 있는. 훈제 팩을 사와서 그리고 막 훈제가 그렇게까지 굽거나 이런 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만 이렇게 볶아줘도 맛이 충분히 뭐 맛있게 평균 이상 먹을 수 난다.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가 고기를 약간 잘 어려워하는 게 색약이란 말이에요, 제가. 네. 오호, 그게 영향이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또 그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릴 때부터 고기를 굽고 싶은데 제가 구우면 익지도 않은 걸 왜? 완전 그냥 레어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색이 변하면은 네. 색이 변해서 적정 수준까지 또 익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색이 변하면 그냥 약간 그래서- 태우진 않네요, 그래도. 네, 항상 이 핏기 다 있는 거 그냥 안 보이냐. 그래서
난 안 보여. 원래 오리는 육회로 먹는 거야. 또 그런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구나. 네, 저는 약간 그래서 오리고기는 그래도 저는 간편하게. 사실상 그냥 먹어도 돼요. 배 뜯어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생고기 먹는 거가 비교하면은 어쨌든 훈제가 한번 그래도 그 조리돼서 나온 거이다 네. 보니까. 아니죠. 그 농구 선수 옛날 누구죠? 현주엽? 현주엽? 현주엽이 그 고기 그냥 막 생으로 먹자 예능 가면 그런 느낌인데요. 어쨌든 네. 구워 드셔야 되고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권장하는 것은 어쨌든 저는 사실 오리를 잘 안 먹어가지고 오리 막 이렇게 머스타드에 주로 찍어 먹고 막 이러잖아요. 춘철 그 고기를 그렇게까지 먹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뭐 언체 소스를 막 이렇게 막 찍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오리고기도 그냥 먹어요. 그래요? 네. 뭐 소금도 안 찍어 드세요? 소금도 안 찍어 먹어요. 왜냐면 완전 훈제는 오리지널 그대로. 그 자체로. 네. 하여간 저는 뭐 삼겹살 뭐 이런 거 먹으러 가보고 싶긴 한데 치약회관. 네. 그리고 이게 생삼겹살인데 여기 나와 있게 11,000원이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저렴한 편인 거죠. 또 요즘 물가에서는 네네. 근데도 저렴하다. 저렴하게 좀 이제 고기를 드시고 싶다. 깔끔하고 좀 가성비 있게. 네. 여기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색다른 어떤 풍경. 그래요? 군인분들이 서빙을 하면 그 자체도 약간 색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느낌이. 흔한 경험은 아니기 네. 때문에. 그 예전에는 네. 제가 갔을 때는 약간 웨이터 정복 있잖아요. 네. 그걸 입고 서빙을 해주셨었거든요. 뭐 이게 군인 느낌이 나지 않는. 네네네. 요즘도 그렇게 하려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전통이라면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엔 어떨지 잘 약간 모르겠네요. 궁금합니다. 뭐 통일 아파트 사실 여기서 또 가깝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뭐 벚꽃길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죠. 거기 맞죠? 맞아요. 네, 그 근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파리는 어디인가요? 파리는 210명이 선택하신 영순이 해물찜이다. 야. 여기 나비 허리길 66에 있는데 해물찜과 뭐 아구찜이 대표 메뉴라고 합니다. 양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1, 2인분이 이제 28,000원인데 이것만 시켜도 4명이 충분히 먹을 양이다. 라고 하는데 뭐 맵고 맛있다. 맛있는 매운 맛이다. 라는 리뷰가 네네.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해물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가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단관택지 인근이 그리고 요 영순이 해물찜 인근으로 해서 예전에는 해물찜 가게가 몇 개가 있었어요. 거의 해물찜 거리였군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또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뭐 메뉴가 28,000원 이러면은 뭐 그냥 그 정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한 가족이 가더라도 막 2만 원 거의 3만 원 돈 되는 금액이 약간은 부담되는 금액이긴 했거든요. 그랬어요. 사실 네. 몇 년 전에도 그랬었어요. 맞아요. 갑자기 네. 막 물가 올라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물찜이 약간 뭐 어떤 정말 날 잡고 한번 먹는 그러니까 이거 일상적으로 외식하는 메뉴가 아니라 그렇지. 네. 이거는 뭐 흔히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맨날 해물찜 먹자 막 이럴 수 없던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래서 뭐 4인 가족이 가는 경우도 잘 없었고 그래서 뭐 친척분들이 오시면 같이 한번 가거나 모처럼 그냥 네네. 모였을 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한 8명이서 그러니까 뭐 2개 정도 시켜놓고 먹고 약간 그런 느낌의 식당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굉장히 뭐 해물도 푸짐하고 가보셨어요? 네네. 뭐 설명을 계속 해주시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해물은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유심히게 본 거는 콩나물이 얼마나 양념에 잘 배어 있느냐. 그게 또 핵심이다. 이게 밥과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냐 이랬는데 굉장히 적정한 약간 익힘과 양념이 또 진짜 여기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맛있게 매워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 매운 음식 이러면 그냥 막 맵기만 하잖아요. 고통으로서. 자극적으로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적당히 밥과 같이 먹었을 때 가장 좋은데. 아니 근데 해물을 안 좋아하세요? 해물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 발견을 네네. 했네요. 해물을 선호하지 않는다. 네. 그럼 해물찜, 해물탕 다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죠? 그렇게까지. 네. 그러나 어쨌든 해물찜 가게 그럼에도 가셨는데 네네. 콩나물은 굉장히 맛있었다. 그런 맛있었어요. 양념이 이제 네. 돋보였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해물도 굉장히 신선해가지고 해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여기 가면 또 맛있게 먹을 수 네네. 있다. 뭐 이런 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네요. 하여간 영순이 해물찜 뭐 유명한 곳인 것 같네요. 여러분도 근데 해물찜 좋아하시면 여기 가보십시오. 아마 근데 이게 물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요 정도 금액이 약간 그냥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지는 것 1인당 같아가지고 14,000원 꼴이에요. 네네. 요즘 어디 가려면 또 이 정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또 뭐 해물찜 맨날 먹는 게 아니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가끔씩 해물찜이 그리우실 때 네. 가보시죠 한번. 네. 공교롭게도 7위도 네. 해물찜입니다. 245명.
이 선택하신 정간의 해물찜 원주점인데요. 단구로 316에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해물찜이 시그니처죠. 네네. 낙지 한 마리, 게, 새우, 아귀가 들어가 아주 푸짐하다라고 오.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통한 아귀살이 들어가 아귀찜을 따로 먹지 않아도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양념에 볶아 먹는 볶음밥도 별미다. 또 왕새우찜, 코다리찜, 알탕 선택지가 좀 다양합니다. 메뉴가 다양하네요. 네. 그 덕분에 35명의 차이가 나타난 걸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취향껏 먹을 수 있는 네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구동에 이 해물찜 맛집이 많은 모양이에요. 아까 영순이도 있었고 네네. 정간에도 네. 있었고 정간에도 가보셨나요 혹시? 정간에는 안 가본 기억인데 네. 약간 가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 영순이 해물찜도 그렇고 네. 제가 갔던 게 좀 오래 전이에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인근에 되게 해물찜 집이 많았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정간에 해물찜을 들어본 기억은 있기 때문에 아마 가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네. 영순이네만큼 내가 가본 게 명확하지는 않다. 네. 별로 이렇게 임팩트가 강하진 않았다는 약간 그런 들리기도 느낌인 것 하는데. 같기도 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영순이보다 많이 선택을 해주셨다. 그러니까요. 여기 근데 이름을 따서 많이 하시나 봐요. 영순이 정간에. 정간에. 네. 하여간 뭐 여기도 이 영순이 해물찜 네. 또 보다 어떻게 보면 또 인기가 있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은 네. 아주 푸짐한 양의 또 해물찜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특히 또 알탕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가면은 저도 사실 해물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역시나. 네. 또 일치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나 또 알탕은 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또 알탕을 한번 또 선택지가 다양하다. 그런 게 네. 아까 영순이 해물찜보다는 좀 더 장점이지 않나. 맞아요. 네, 뭐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하여간 네. 여기도 한번 가보시죠. 6위는 어디인가요? 여기 253명이 선택하신 토지옹심이 토지길 9-5에 있다. 박경리 문학공원 근처의 대표 맛집. 야, 바로 그래서 네. 토지용심이군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도. 비 오는 날이면 또 생각나는 곳이다. 웨이팅이 있습니다. 여기 항상 점심에 또 오. 보면 저도 비 오는 날에 갔어서 가지고 아, 그래요? 웨이팅을 좀 기다리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매일 저녁 100% 국내산 생감자. 강원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역시 옹심이지, 네. 옹심이. 누가 비 오는 날에 칼국수 먹나? 그러니까. 옹심이야, 옹심이. 근데 여기 칼국수도 팔아요. 역시 칼국수지. 국내산 생감자를 갈아 만든 수제 옹심이를 넣은 뭐 그냥 옹심이도 있고 뭐 칼옹심이 네, 뭐 이렇게 칼옹심이, 옹심이 네. 칼국수 또 막국수도 팝니다. 그리고 감자전, 전병, 야. 또 메밀을 활용한 어떤 이런 음식들이 이곳에서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저는 특히 칼국수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옹심이 칼국수와 함께 이 전병, 메밀 전병을 먹는 것이 맞아요. 아주 깔끔한 세트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옹심이를 좀 좋아하십니까? 옹심이 좋아하죠. 그래요? 네. 그럼 여기 가보셨겠네요. 토지. 여기는 못 가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 옹심이를 좋아하는데. 옹심이를 좋아하는데 네. 제가 먹는 옹심이는 네. 신촌 막국수에서 아니, 파는 무슨 말씀? 아니 네. 신촌 막국수의 그 관찰성 옹심인가 그게 팔아요. 그거 원주의 또 시그니처 네네. 그런 음식을 밀고 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 칼 옹심이를 저희는 항상 좀 사 먹거든요. 근데 거기도 굉장히 양도 많고 맛있어가지고 거기서 주로 사 먹어가지고 아직 토지 옹심이는 못 가봤는데 네. 근데 여기 딱 읽어보니까 저도 칼국수를 좋아하고 저희 막국수도 뭐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선택지가 왔고 여기도 네네. 가까워요. 박경리 문학공원 맞아요. 멀지 네네. 않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녀올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요. 일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감자전, 전병 이런 것까지 또 사이드로 시켜서 막걸리, 동동주 야. 파나 근데 술을 마셔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 비 오는 날에는 진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또 아, 우리 아주 네. 또 뭐야 아무튼 풍경 아닙니까? 그쵸, 그쵸. 뭐라 그래야 네. 로망? 아이고. 가끔 비가 오고 네.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서 그렇죠. 이런 또 네. 로망 다들 있다고요. 하여간 여기 가시면 또 근처에 박경리 문학공원 좀 산책도 하시다가 아, 맞아요. 네. 이렇게 토지 용심이 딱 들어가서 식사까지 하시면 뭐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 왔을 때 또 좋은 코스예요, 그것도. 맞아요. 토지에 관련돼 있는 그것들을 다 보고 그렇죠. 딱 그 강원도 음식을 상징하는 옹심이를 또 토지 옹심이에서 그러니까 먹는다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상징성이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주 안에서 원주 사람들도 먹어도 좋고 또 원주 네네. 밖에서 손님이 와서 대접하기도 좋고 맞아요. 여러모로 좋은 이 토지 용심이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선택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5위는 어디인가요? 5위는 263명이
저장을 하신 김간의 원주 추어탕이다. 단관공원길 90-3에 있습니다. 네네. 100% 국내산 미꾸라지를 사용하고 특이하게 또 밀가루 수제비를 직접 떼어 넣어서 먹는 셀프로 이런 또 셀프로 그런 것들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수제비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뜯어 먹어라 밀가루 반죽이 있는 거를 그런 것 같아요. 얼큰한 추어탕이 일품인데요. 네네. 주차 공간도 준비가 돼 있어서 또 가기도 편리하다라고 네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추어탕은 뭐 아시다시피 또 원주의 대표 음식 그쵸. 아니겠습니까? 한때 네네. 원주가 시그니처 이 원주를 대표하는 메뉴로 이제 하려다가 호불호가 좀 있어가지고 그쵸. 못 꼽기도 했지만 많은 원주 시민들이 또 사랑하는 게 바로 이 추어탕인데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 가보면 원주 추어탕 맞아.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왜 원주는 추어탕이 유명하죠? 제가 약간 잘 모르지만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하여간 추어탕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저를 따라하십니까? 저도 추어탕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정말 입맛도 이게 어쩜 이렇게 그러니까요. 똑같을까요? 사실 원주가 저 우산동 쪽도 그렇고 통 사실 추어탕이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통으로 이렇게 넣는 미꾸라지를. 맞아요. 근데 네. 사실 뭐 구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질색팔색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네네. 저 별로 안 그래도 추어탕 안 좋아하는데 요새 사실 갈아 넣어주는 데가 또 많잖아요. 맞아요. 보이지 않도록. 저는 갈아 넣어도 참 그렇죠. 조금 그래요. 알면 못 먹는다고요. 저는. 네네. 근데 어쨌든 여기는 아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추어탕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이제 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어떤 형태일지 네. 가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추어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여기를 또 선호하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옛날에 어떤 택시 기사분이 네. 추어탕의 어떤 그런 원주 추어탕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택시 타고 가다가 어느 가게 어디 지역에 어느 가게를 가면 통으로 넣어주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통으로 넣는 걸 못 먹으니까 어디는 막 갈아서 넣어주고 저는 물어본 적도 없는데 기사님들의 약간 이 추어탕 어떤 계보나 이런 어떤 맛집 네트워크를 약간 설명해 주셨는데 역시 기사님 추천 맛집. 그러니까요. 여기도 네. 그때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굉장히 또 맛집인 것 같다 추어탕. 네, 그러니까 이게 원주 곳곳에 추어탕 집이 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좀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 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많이 와요. 추어탕 되게. 매니아들이 많아요. 은근히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계세요. 보양식으로 그럼요. 뭐 네. 삼계탕을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추어탕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사실 그때 친구들하고 추어탕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내 친구 중에 추어탕 매니아가 있다든지 약간 샤이 추어탕 매니아들인가?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우리 저 중년 세대 이상에서는 뭐 추어탕 먹으러 가자가 아주 자연스러운데 네네. 우리 젊은 세대는 왜 추어탕이 이렇게 금기어가 됐냐? 금기어는 아닌가? 아무튼 그러니까 그 미꾸라지를 그러니까 넣는다 아니면 갈아서 넣는다 이 둘 다 약간 호불호가 갈려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닐까. 미꾸라지에 대한 네. 약간 그런 좀 이미지가 있는지 옛날에는 이 미꾸라지를 냇물에서 이제 잡는 것도 하고 그랬는데 다슬기를 잡다 보면 미꾸라지가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가끔씩. 요즘에는 미꾸라지를 오히려 방생을 하던데요. 그래요? 방류를. 너무 없어서?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그게 모기유충을 또 잡아먹는데요. 친환경적인 어떻게 네네. 보면 방제법이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요 즈음에 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미꾸라지 활용되기도 하지만 뭐 중요한 거는 이 네. 김간의 원주 추어탕이 또 이 단구동 추어탕집 중에서는 네. 가장 높은 순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구동 네. 뭐 추어탕 많이 하는데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쵸? 여기로 네. 한번 가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4위. 네. 또 나왔군요.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287명이나 선택을 했습니다. 맥도날드 원주 단구 DT죠. 야, 프랜차이즈의 습격. 서원대로 426에 있죠. 네. 지난번에 저희 추천해드릴 때는 롯데리아가 낮은 순위였는데 이렇게 높진 않았어요. 와, 4위까지예요. 이것이 단구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지난번에는 어쨌든 반곡동엔 롯데리아가 있다면 단구동에 지금 맥도날드가 있는 형국인데요. 네네. 도서관이나 제가 이제 롯데시네마 쪽 갈 일이 있을 때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끼니를 때우곤 하는데 네네. 사람이 많긴 많아요, 그때마다. 맞아요. 뭐 맥도날드 설명할 게 필요 없죠. 맥도날드 어떤 메뉴 좋아하세요? 저 롯데리아는 지난번에 저 대리버거 불고기 버거. 네, 또 대리버거를 굉장히 또 강조를 하셔가지고 네, 네. 말이죠. 뭐 맥도날드의 근본은 뭡니까? 상하이 치킨 스낵 랩? 랩이요?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도 아니고 랩으로 가시네요. 아니에요. 맥도날드는 근본이 치즈버거죠. 치즈버거 있어요? 있어요. 나 있는지도 몰랐네. 아, 치즈버거 있어요. 아 그런 건 봤어. 뭐 클래식 치즈버거인가 뭐 그런 건 봤는데. 아 그래요? 아예 치즈버거가 따로 아예 있어요? 치즈버거가 있어요. 네. 어떻게 왜 그런 메뉴만 드세요 항상? 차라리 빅맥을 말씀하시지. 왜냐면은 네. 제가 어릴 때 이게 어린 시절의 추억과도 좀 연결돼 있긴 아, 하는데 그래요? 네. 어릴 때 제가 그러니까 야채를 진짜 안 먹는 편식쟁이였어요. 아,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햄버거에 들어있는 야채도 먹기 싫은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불고기 버거 보면 양상추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웬만하면 먹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소스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햄버거 맛 이게 먹으면은 뭐 그렇게 티도 잘 안 나요. 조화가 잘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싫었던 거예요. 아. 어렸을 때 저는. 야, 근데 이제 지금은 잘 먹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치즈버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 치즈버거에는 빵, 패티, 치즈, 피클 이게 다예요. 그럴 것 같아. 아주 최소한만 있을 것 같아요. 이름부터가. 그것만 이제 선택할 수 그러니까 있었다. 그렇다고 그냥 기본 햄버거는 너무 그건 그냥 빵 고기야. 아니, 근데 어릴 땐 그렇게 드신 거잖아요. 아, 그죠? 네네네. 어릴 때 추억이 있는데 지금도 치즈버거 드세요? 지금도 근데 한동안 엄청 안 먹다가 네. 요즘 또 먹는 게 왜냐면은 제가 어쨌든 슈아가 이제 생기니까 네. 해피밀을 시키게 됐는데 장난감 주는 거. 해피밀에는 뭐 메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뭐 생각난 김에 약간 옛 추억 내가 어렸을 때 해피밀 시켰던 그 추억을 살려서 갑자기 맥도날드 광고를 찍으시네요. 세대 교류를 막 약간 일본 맥도날드 광고 같은. 그리고 네. 요즘 한창 맥도날드에서 예스 키즈존을 강조하던데 그래요? 우리는 환영한다. 아이들을 네. 뭐 어렸을 때 다들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 하던데 여튼 그때 생각나면서 그때 또 치즈버거를 좀 시켜가지고 요 근래 좀 또 치즈버거를 좀 옛날 맛이 먹었었어요. 나나요? 약간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요즘 해피밀은 근데 무슨 장난감을 주죠? 요즘에는 네. 근데 약간 퀄리티가 네.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꽤 그 그러니까요. 장난감 받으려고 사실 어른들도 막 해피밀 시킬 정도였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그리고 아니군요. 되게 수준급의 뭐 피규어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좀 아쉬운데 원가 절감이 나오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인데 해피밀은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간 맥도날드 저 같은 경우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뭐 이런 거를 즐겨 먹기도 하고 네네. 런치 타임 때 이제 먹기도 하죠. 그리고 뭐 빅맥을 그냥 먹을 때도 있고. 네. 근데 요새 맥도날드도 가격이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런치가 아니면 사실 먹기 부담스러운 집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롯데리아도 그렇지만 신메뉴를 내면서 그 가격대를 약간씩 올려 이렇게 맞아. 조금씩. 맞아. 네. 사실 그리고 맥도날드 가서 이제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맥도날드 가서 새우버거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 저도 안 돼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네. 새우버거를 먹지도 않으면서 평소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저 예를 들어 아버지랑 갔을 때 아버지 뭐 드세요? 그럼 나 그냥 새우버거. 네 그것만 제발. 그 말을 듣고 이러면서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새우버거 달라고 하네. 그건 네. 저희 가게 메뉴가 아니라고. 맞아요. 그래서 슈슈버거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맥모닝 시간대 가서 버거 주문하기 뭐 이런 것도 맞아. 많죠. 그것도 저도 네. 맥모닝 막 처음에 나오고 이랬을 때 아니 왜 안 줘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햄버거를 먹고 싶은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스낵랩을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근데 예전에는 맥모닝 시간에 스낵랩을 살 수가 없었어요. 아예 스낵랩도. 네네. 그 맥모닝 메뉴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스낵랩은 좀 살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맥모닝도 맛있습니다. 맞아요. 아침에 네. 새벽에 밤새서 뭐 이렇게 하고 맥모닝을 먹고 뭐 이런 네. 추억도 있지요. 네, 제가 약간 행사 때 그렇죠. 그렇게 맥모닝을 먹는 회의, 맞아요. 아침 일찍 하거나 약간 그런 게 상징이었죠. 그러고 좀. 보니 저희도 이 원주 당구 여기 드라이빙 스루 또 존이기 때문에 국인 씨와도 이제 뭐 여기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식사를 또 빨리 먹어야 될 때 여기서 맞아요. 드라이빙 스루 존을 많이 이용했던 기억도 네. 나고 여러모로 어쨌든 마무리 급하게 보자면 이 맥도날드 원구 단구 DT점은 많은 단구 동민들한테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 아닌가. 여기가 그리고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원래 맥도날드가 이마트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무실동 저 건너편에 있는 단계동에도 없었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처음 생긴 게 이게 약간 도심권에 생활권에 맥도날드가 처음 생겼던 그렇네.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한 몇 년 됐나요 이게 근데? 거의 이제는 한 10년 넘었을 것 같아요. 2013년, 12년 네, 한 그쯤? 10년 그 내외였던 걸로 아주 알고 오래된 건 있어가지고. 아니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처음에는 24시였어요. 옛날에 맥도날드는 다 있었어요. 네네. 사실. 그리고 특히 그래가지고 더 인기가 많았었죠. 맞아. 네, 사실 지금은 24시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네. 단계동이 그나마 24시죠. 아니 지금도 24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거기도 원래 제가 살 때는 24시였는데 그러니까요. 네. 우산동
뭐 예를 들어 롯데리아나 이런 것도 사실 24시가 많았는데 네네. 지금은 다 이제 문을 닫죠. 그쵸. 네. 이게 시대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24시가 이제 무리인 것 같기도 네, 하고. 약간 무리였어요. 네, 하여간 당구동 맥도날드는 그런 상징성도 있다. 음. 맥도날드는 버거칩 중에 몇 티어 정도 되시나요? 저는 맥도날드가 저에게는 S. S? 네. 햄버거는 맥도날드다. 롯데리아보다 높다? 네. 저는 저에게는. 네. 그러나 가장 대표 메뉴는 치즈버거다. 그렇군요. 논란. 네. 저는 버거킹이 가장 좋거든요, 사실. 네, 맥도날드가 그 다음, 롯데리아가 뭐 3순위 그 정도인데, 뭐 버거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버거킹이 저는 맥도날드 그 다음. 맥도날드 다음이다. 네네네. 버거킹 안 좋아하세요? 버거킹 근데 약간 버거킹을 갈 일이 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생활권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버거킹이 가격이 또 아주 또 맞아요. 한 차원 다르기 때문에 네네. 배달 시켜 먹으면은 배달 가격이 또 높거든요. 배달료를 안 받는 대신 더 프리미엄이 붙어요. 이 버거 일반 가격에. 사실상 포함돼 있는 포함돼 거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맛 세트 하나 시키면 15,000원 막 이렇게 나옵니다. 버거 하나가. 쉑쉑버거입니까? 그러니까요.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맛은 또 버거킹을 또 맞아요. 근본으로 버거킹만의 꼽는 그 분도 많이 맛이 있어요. 네. 확실히. 약간 햄버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맥도날드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네. 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여기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닐까. 어쨌든 네. 우리 맥도날드를 먹게 돼 있습니다. 네네. 4위는 맥도날드 원주당구 DT점이었다. 3위는 어디인가요? 3위는 344명이 선택한 유남 원조 한방 감자탕인데요. 치양로 1651-3에 있습니다. 네네. 국내산 뼈와 직접 지은 농산물로 만드는 산더미 감자탕이 일품이라고 하는데 깊이는 매운맛, 푸짐하고 맛있는. 네. 고기도 굉장히 부드럽고. 네네. 감자탕이 갖고 있어야 될 어떤 기본 덕목. 기본 요소, 덕목을 아주 네. 다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고 아마 또 한방 향이 좀 나겠죠. 한방 감자탕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건강한 느낌까지 들지 않을까 하는 좋은 각인 거. 여기 가보셨어요, 근데? 여기는 안 가봤던 것 같아요. 혹시 네. 감자탕을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감자탕을 좋아하는데,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감자탕을 굉장히 잘하세요. 네. 그리고 약간 저희 엄마가 손이 되게 크셔가지고, 이렇게 뭐 곰국도 그렇고, 이렇게 직접 사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솥 2만 원 거 있잖아요. 진짜 한 요만한 높이요, 진짜. 약간, 예전에 짤 중에 엄마가 한 일주일치 곰국이나 약간 그런 거 해서 집 나가는 경우 막 이런 짤도 있었잖아요. 막 거의 사료를 만들어 놓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라. 약간 저희 집에 약간 루틴처럼 그런 게 있어요. 곰국 해서 한 2주 먹기. 그게 효율적인 아주 네네. 효율성의 극대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감자탕에서 또 엄청 한동안 먹고. 근데 이거를 사실 한 번 하면 그렇게 먹긴 먹어야 돼요. 맞아요. 원체 이게 한 번 하는데도 많은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감자탕을 그래도 좀 이게 어머니 많이 해주시면서 네. 먹었군요. 이게 네, 사서 먹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가서 먹지는 않게 맞아. 되는. 네. 그리고 나와서 뭐 사실 가격이 또 상당하거든요. 맞아요. 감자탕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러니까 감자탕도 약간 그래도 크기가 있기 때문에 4명이서 먹거나 약간 그 정도 돼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트할 때 감자탕 집을 가요. 근데 감자탕 집에서 감자탕을 먹는 게 아니라 뼈해장국을 시키게 되는. 맞아. 보통은 네네. 그냥 개인이 이렇게 한 그릇씩 먹는 느낌으로 많이 가게 되죠.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그냥 막 중짜 대짜 이렇게 시켜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안 먹는데 근데 또 이렇게 또 뭐야 뭐 이렇게 술자리 하거나 좋아하시는 네네. 분들은 또 많이 계시죠. 맞아요. 감자탕집 가서 네네. 이렇게 한번 대짜 크게 시켜가지고 그쵸. 술 한 잔 기울이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분들한테는 이런 데가 또 좋을 것 같다. 근데 감자탕 가격이 진짜 요새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리더라고요. 네네. 가격이 수직 상승. 근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중짜가 39,000원, 대짜가 46,000원인데 대짜를 한 뭐 대여섯 명이서 먹는다고 그쵸? 치면은 한 네. 만 원 꼴이야 만 원도 안 되는 꼴일 수도 있어요. 네네.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약간 아까 해물찜이랑 비슷하게 네. 다른 것도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 보이는. 네. 그렇죠. 사실 저희 어머니가 감자탕 집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감자탕 일가견이 있습니다. 야. 공통점이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약간 입맛이 비슷한 약간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저도 면에서는. 간혹 감자탕을 많이 먹긴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도 직접 가서 먹진 않고 어머니가 보통 이렇게 가게에서 싸우신 걸 먹거나 네네. 뭐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사실 옛날에 저기
술 마시면은 저도 사실 뼈해장국을 많이 이제 뭐 지인들과는 이제 먹곤 했던 네네.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시켜본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약간 그리고 감자탕은 약간 마무리의 약간 상징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술자리에. 그리고 오래 하잖아 감자탕집이. 맞아요. 24시인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저기 어딥니까? 저기 저 보건소 주변에 네. 청진동 해장국. 청진동 해장국. 네. 네, 맞아요. 거기도 24시여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많이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기 어디야 단계동에도 24시 해장국집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감자탕집이. 네네.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먹기도 해요. 그래서 늦게까지 먹기 참 좋다. 감자탕은 약간 동트면서 같이 먹어야 하는 그러니까. 약간 느낌.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감자탕으로 마무리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러고 우산동에 이제 상지대 분들은 다 아시는 집일 텐데 청기와 해장국이라고 있었어요. 우산동에. 여기도 24시인데 네. 여기는 이제 어떤 곳이냐면 조별 과제를 이제 밤새 하고 조원들끼리 가서 먹고 등교해서 발표하는 조별 발표를 하는 이 코스. 역시 감자탕은 동트면서 먹어야 그러니까요. 아직도 그게 추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정말 그 감자탕을 먹을 때 무슨 하정우 씨가 그 황해에서 아무 말 없이 먹듯이 식사를 하듯이 국밥을 먹듯이 그런 기분으로 먹었던 기억은. 아무튼 여기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24시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유나 원조 한방 감자탕은 좀 한 끼 든든하게 또 먹으면서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서 감자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위는 어디인가요? 자 이제부터 단위가 달라집니다. 아까 3위가 344였는데 네네. 저장수가 지금 이제 3배가 뛰어서 975명이 저장을 네. 한. 반곡관설동에서는 약간 2위까지는 비슷했다가 1위에서 확 뛰었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2위, 1위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가 좀 다르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엄나무집 원조 본점이인데요. 치앙로 1472 6에 있는 곳입니다. 네네. 삼계탕집이죠? 네. 가보셨죠? 그럼요. 어김없이 가보셨네요. 네. 여기는. 여기가 한방 삼계탕을 이제 시그니처로 한다 그러는데 맛이 어떤가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가 그러니까 한방 삼계탕이라 그래서 뭐 엄청 막 한약 맛이 강하게 나거나 그러진 또 않아요. 과하지 않군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원체 삼계탕 자체가 그 약재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맛에 약간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굳이 뭐 한방 삼계탕이라 해서 되게 특별하지는 않은데 네. 확실히 약간 그 닭이 알차요. 그래요? 네. 그리고 되게 쫀득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확실히 맛있다. 어디 닭을 쓰길래 이게 특별히 엄선한 닭인가 봐요.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그리고 국물도 약간 삼계탕을 드셔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느끼하거나 그리고 막 사골 육수처럼 막 엄청 진하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그 맛이 되게 진하게 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먹었던. 삼계탕에 이게 뭐 중요한 건 다 갖고 네네. 있네요. 필요한 거는. 그래서 뭐 설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깔끔하고 부드러운 맑은 국물이 일품이다라는 리뷰도 있지만 뭐 든든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다라는 것도 있었고. 어쨌든 16,000원이거든요. 이 한방 삼계탕.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사실 뭐 자주 먹진 않고 이렇게 사서 먹는 게 맞아요. 복날에 네. 이렇게 또 한번 그냥 기분 낼 겸 네네. 의미 찾을 겸 보양을 할 겸 이렇게 맞아요. 먹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가보시면 또 좋을 것 같긴 네.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그 약간 그런 산장 같은데 가보면 그리고 저희 뭐 그 삼부잣집에 가서도 그런 네. 경우가 있긴 한데 약주를 같이 주세요. 아, 약간 그 간단하게 같이 곁들일 수 그래요? 있도록. 네. 그래서 특이하네. 저는 그때 뭐 운전해서 못 먹기도 했었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맛이 괜찮다고. 그거랑 먹어라 이제 또 먹어야 또 이제 뭔가 보양이 함께 네. 또 되네. 술과 함께. 약간 플러스처럼. 네. 또 그런 묘미가 있네. 네. 어. 그리고 이런 삼계탕 집이나 네. 뭐 그런 데서 꼭 같이 약간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김치가 기가 막힙니다. 또 김치가 맛있어야죠, 사실은. 네. 좀 달라요? 약간 느낌이? 확실히 깍두기는 깊고 그 겉절이도 있었나 싶긴 했는데 하여튼 그게 굉장히 조화가 잘 어울렸다라는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본을 잘 갖추고 있네요. 그런 네네네. 기본 반찬부터 해가지고 여러모로 네. 시그니처 메뉴도 굉장히 맛있고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삼계탕을 사실 선호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먹긴 먹어요. 사실 네네. 단계동 살 때는 단계동에 또 있죠 녹각 삼계탕인가요? 그 노란 간판이 맞아요. 항상 네. 유명한 노란 간판에 네. 녹각 삼계탕 가끔 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약간 원주에 몇 개 이게 있어요. 삼계탕으로 맞아요. 유명한 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단계동 사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아마 네. 단구동이나 이런 쪽 방면에서는 이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런데 가끔 가긴 합니다만 사실 저희 아버지가 말이죠
닭을 키우고 계세요 지금 여주에서. 네네. 저희 아버지 미니 양계장입니다. 미니 양계장. 소소하게 키우는 뭐 이렇게 산업적으로 키우시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 닭을 굉장히 방사형으로 키우세요. 무슨 저 동물복지. 대관령 목장에서 이렇게 풀어서 키우듯이 닭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닭이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우리 또 강아지도 키우거든요. 개도 키우거든요. 네네. 개한테 이제 꼭 습격당하기도 하고 아니 막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거기서. 이게 동물 복지인지는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그게 네. 그 자체가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약간 다 방사형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뭐 개는 이제 최근에 좀 묶어놓고 이러기도 해요.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그러면서 이제 닭을 가끔씩 또 아버지가 닭을 잡을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다 아빠한테 닭을 다 잡아달라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닭을 잡아서 삼계탕을 많이 먹었다. 야 이런데 안 간다. 직접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 좀 물린다.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자연 그대로 키운 그 닭인데. 그리고 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시중 뭐 우리 하림 닭이나 이런 건 사실 조그만 닭을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그쵸. 해가지고 만들지만 아버지는 사실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한껏 큰 토종 닭을 해니까 2마리를 먹는 기분이면 한 마리를 먹는데. 와. 삼계탕도 아주 한 번 먹을 때 든든하게 아주 지겨울 정도로 거의 곰국 끓이듯이 먹으니까. 요런 닭은 입에도 안 배도 안 차시겠는데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먹어서 또 닭이 요리가 얼마나 맛있을까. 막 닭게탕, 맞아요. 닭죽, 닭 곰국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닭을 너무 자주 먹다 보니 제가 치킨도 그래서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치킨을 해주시진 않지만 닭을 너무 많이 먹었다. 네, 하여간 엄나무찌 그래도 삼계탕 가끔 못 드시는 분들은 복날에 또 아까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올해는 7월 11일이 초복이고 중복이 7월 21일, 말복이 8월 10일이더라고요. 이때 한번 가보시면은 물론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차라리 이 전후로 가시는 게 그럼 7월 10일 하루 전. 왜냐면은 복날 그날 꼭 안 먹는다고 뭐 세상이 무너지거나 그렇죠. 보양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약간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근처로 가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복날이었나 복날 전이었나 갔는데도 저희도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먹었거든요. 그때도. 안 되겠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런 날들은 필히 피하시는 게 특히 오히려 엄나무집 같은 곳을 아니요. 근데 인생에 한 번쯤은 부딪혀 봐야 돼. 내가 정말 복날에 먹어본다. 굳이 웨이팅해서 드시는 그분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네네. 그러나 그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뭐 구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좀 피해서 기분을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근처로 가시면 근처의 날짜로 가셔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대망의 1위는 어디입니까? 1위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또 다른가요? 짐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자, 아까 2위 975명이 저장을 했는데 여기는 무려 2,550명. 몇 배입니까? 거의 3배. 이거 한 2배, 2배 반? 네, 2배 반이에요. 바로 치양로 1731에 있는 까치둥지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여기는 뭐 그렇죠. 원주분들만 저장했겠습니까? 아마 뭐 전국구, 전국에서 다 저장을 한 곳이 아닐까. 원주 대표 맛집이죠. 뭐 유명 연예인 비롯해서 뭐 아마 최자 씨가 여기를 또 샤웃 한번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유튜버, 뭐 쯔양 뭐 이런 분들도 여기 방문해서 먹기도 했던.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갈수록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특히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원주 사람들은 잘 못 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못 가봤어. 오히려 원주 사람들이 못 가봤다. 네네. 또 굳이 가봐야 되냐? 뭐 이런 너무 외지인들이 또 많이 약간 계셔서. 음식점계 뮤지엄상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알긴 알아요. 근데 정작 가봤다는 사람은 많진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웨이팅이 불가피하다곤 하지만 거기서 원주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 경우도 사실이다. 맞아요. 하여간 20년 전통의 뭐 알탕 전문점이죠. 알탕이 이제 13,000원인데 1인분에 알도 크고 국물이 칼칼하고 시원하다. 구기 씨는 가보셨나요? 저도 여기 가봤어요. 자주 가보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네네. 최근에 가보신 게 한 얼마 정도예요? 한 3년 전?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까치둥지가 이제 확 또 이제 떠오르기 시작할 즈음 초창기네요. 네. 그때 최자 씨가 샤라웃을 하고 그 좀 지나서였을 거예요. 이제 막 이제 막 이게 불 붙기 시작할 때쯤에 그래가지고 그때도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근데 약간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알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굳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뭐 우연치 않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가서 먹었었는데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알이랑 그다음에 곤이라 그러죠. 그쵸. 그게 되게 신선하다. 맞아. 그건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뭐 신선해서 많이 오는 건지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게 빨리 순환이 돼서 선순환인 것 같아. 네, 약간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신선한 걸 쓸 수밖에 없는 약간 그래가지고 그건 확실히 느꼈던. 맞아요. 네. 사실 저는 이 알탕을 그 전까지 많이 먹지 않았었어요. 먹은 적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약간 지레 짐작으로 당연히 맛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제가 매운탕 안 좋아하고 해물찜 다 안 맞네요. 좋아하니까 네네. 뭐 알탕도 같은 맥락 아니겠냐 했는데 음. 그때 까치동지를 지인하고 같이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알탕을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왜 알탕을 먹는지 알겠다. 야, 그러니까 오랜만에 갈렸네요. 약간.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리고 맛을 비교할 척도도 없었어요 그때. 아. 왜냐면은 뭐 알탕을 많이 먹어본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첫 맛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알탕이란 지레 이런 맛이구나. 이게 알탕인 거구나 했는데. 야, 근데 그 첫 기준점이 너무 높은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다른 알탕들 먹어보니 네네. 여기가 맛있다고 하는 이유는 있겠다. 근데 사실 원주분들 중에는 제가 먹었던 시기도 한 3년 전인가 그래요. 저 비슷한 시기인 것 같네요. 네네. 그때도 이미 맛이 변했다. 이런 분들도 있긴 있었어요. 맞아요, 옛날에 맞아요. 그 맛은 아니다. 까치동지 사실 더 맛있었다. 근데 그러면은 난 지금도 맛있는데 예전에는 얼마나 맛있었던 거야. 그것은 돌아오지 않는 어떤 노스텔지어 아닌 것인가. 그쵸. 어차피 찾지 못할. 아니면은 추억일 수도 있어 그냥. 보정됐다. 그렇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 아니면 원주 시민들의 약간 어깃장 아니야? 약간 너네 옛날이 더 맛있었어. 알아? 막 이런 거 아니야? 약간 우월감을 좀 느끼고 싶은 모른다. 외지인들에게. 외지인들. 너네는 맛없는 까치김치 먹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이런 게 아닐까. 근데 네네.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맛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전국에서 찾아오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웨이팅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많아. 그리고 여기가 그냥 도로변에 있어요. 그래서 뭐 주차장도 마땅치 않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여기 간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먹다 보면 테이블 회전이 굉장히 빨리 돼야 되거든요. 압박이 상당하다. 솔직히 말해서. 그쵸. 있어요. 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 그런 압박이 네네.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말하면.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감안하시고 정말 딱 식사만 하러 가셔야 됩니다. 막 대화를 하고 막 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여기서 회포를 풀고 이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알탕이라는 건 그리고 알탕도 약간의 소주 안주의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조금은 그런 거 상상도 안 돼. 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니면은 소주를 거의 스피디하게 거의 막 한 30분 안에 막 그러니까요. 4병 5병 할 거 아니면은 네, 그러면 안 되죠. 네네. 그런 음주는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네. 그만큼 여기는 그냥 식사만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가게다. 네. 정신이 좀 없어요 좀. 맞아요. 일하시는 분도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런 점에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측면도 있다. 이 가게는.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고 네. 막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이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오래 기다렸으니까 약간 그런 게 더 약간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한번 리뷰를 찾아보십시오. 뭐 아무튼 그런 리뷰도 있습니다. 뭐 가보시면 네. 좀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맛은 있다. 자,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이 알탕을 그래도 좀 가끔씩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까치동지는 솔직히 원주에서 너무 이거는 가기 어렵다. 야 진짜. 그래서 다른 알탕집을 요새는 또 찾는 분들이 계세요. 오. 원주 사람들은 그냥 여기 가자. 예를 들어 차라리. 춘천도 닭갈비 맛집은 안 가잖아 정작. 맞아요, 그거 너무 맞아요. 유명한 데는. 네네. 오히려 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또 숨겨진 어떤 그쵸, 닭갈비 그쵸. 맛집 가지. 네네. 우리도 다른 데 가자. 그래서 요즘에 떠오르는 곳 중 하나. 여기도 사실 좀 유명해지고 있어서 같은 단구동에 있긴 한데 동부순환로 14에는 알찬 하루 여기가 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네네. 여기도 못지않다. 까치동지급이다 거의 좀 맛으로 봤을 때.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많이 어떻게 보면 알려진 건 않았다.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도 웨이팅을 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기로 좀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여기로 한번 가볼까 알탕을 먹으러 역시 당구동에 있기 때문에. 네네. 하여간 뭐 이 뻔한 결과예요. 맞아요. 까치동지는 뭐 원주 전역으로 해도 순위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체 네. 맛집으로 해도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순위 뽑을 때도 항상 그쵸. 뭐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뭐 예상된 결과고. 근데 저는 사실 단구동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약간 뭐 개운동 이쪽 아닌가? 개운동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아마 이게 단구동으로 좀 편입이 돼 있는 것 네.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단구동 쳐보시면 알겠는데
이게 굉장히 행정 단위 그 면적이 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면적이 되게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요. 막. 약간 이게 국경도 옛날에 이상한 국경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요. 전 세계 약간 네. 여기 그 행정 구역도 약간 보통 이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이 뭐 사각형이라든지 뭐 납득이 되는 네. 합리적인. 그 정도 규모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에 삐져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어쩌다 단구동은 이런 모양을 갖게 됐나. 그러니까 어디를 갑자기 정복해서 편입한 것처럼. 되게 어색한 네네. 그런 행정구역을 갖고 있긴 한데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음, 하여간 단구동으로 들어온 이상 까치둥지는 1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네. 절대각자가 걸렸고요. 까치둥지 아니었다면 우리 엄나무집이 사실 1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좀 아쉽지 않을까. 네, 까치둥지가 어쨌든 압도적인 2,550분의 저장 선택을 받아서 네. 1위를 했다. 네. 단구동 최고의 맛집 빅데이터가 선정했을 때 바로 까치둥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됐던 결과가 네. 아닐까.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저희가 오늘 10개 맛집을 네. 한번 알아봤는데 근데 약간 은근 그러니까 방콕 관설동에 비해서 가본 곳이 많아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오히려 사실 네. 저는 뭐 방콕 관설동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였지만 우리 네. 국인 씨는 사실 의외예요. 단구동을 더 그러니까요. 많이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롯데시네마 시절. 아 롯데시네마 퀴즈군요. 네네. 충무로 퀴즈도 아니고. 네. 그 롯데 당시에 퀴즈. 또 많이 네.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또 데이트를 하면서 그게 또 결정적이군요. 약간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또 많이 다녀본 곳이 네. 또 많이 있지 않았나. 저는 혼자기 때문에 그렇게 못 다니면 엄나무집을 혼자 어떻게 갑니까? 그런 건 안 맞죠. 됩니다. 이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주로 가족 단위로 좀 가기 좋은 곳들이 맞아요, 방송에 맞아요.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네. 뭐 맥도날드나 가야죠. 뭐 천장. 아니 뭐 그런 느낌이다. 당구동이 어쨌든 또 어떻게 보면 좀 전통 있는 확실히 맛집들이 좀 많다. 뭐 맞아요.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반고 관설동도 물론 그런 데가 있겠지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생긴 아무래도 네네. 혁신 도시와 함께 그쵸? 그런 네. 곳이 좀 많았다면은 이 당구동은 역시 오래된 어떤 원도심 그런 전통의 어떤 도심답게 네네. 노포들 좀 이런 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아깝게 순위에 못 든 곳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추억 속에는 네. 말이죠. 저의 데이터 속에 있는 맛집들이 몇 군데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빅데이터에는 네. 그걸 담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그걸 약간 좀 소개하면서 끝내봐도 약간 좋을 것 같아요. 아쉬웠다. 네. 특히 저희 둘이 좀 아쉬움을 느꼈던 곳. 저희 둘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 네. 하나예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바로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냉면. 네. 네. 냉면. 저희가 뭐 요 근래 계속 언급하고 있는 맞아요. 네. 냉면 너무 좋아해서. 네. 근데 이 단구동의 아주 대표 냉면 맛집 노포가 있는데 여기가 안 네네.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바로 치양로 1599에 있는 함흥면옥.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왜 안 저희도 들어간 거야? 여기 가게 됐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도 드리기도 했던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함흥냉면 전문 노포이고 네네. 특히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음. 어르신들이 웨이팅을 할 정도로 여기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항상 뭐 네.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기 카카오 서비스를 막 그렇게 저장까지 하시진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어르신들 그냥 뭐 일상적으로 찾아가니까 네네. 굳이 저장까지 해서 찾아갈 곳은 아닌데 근데 여기가 한 70명 정도가 저장했던 것 같아요. 70명대였던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많이 했다 그 정도면 네네.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여기는 뭐 저희가 일전에 아마 라이브 때인가요? 그때 소개해드렸다시피 굉장히 뭐 함흥냉면 맛집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저렴하고 가격이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전도 굉장히 가격에 그렇죠. 비해 엄청 큰 전이 나오고 감자전인가요? 네. 그 메밀전인가? 메밀전. 메밀전이 또 굉장히 맛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가성비도 좋다. 근데 여기는 뭐 아마 뭐 주차나 뭐 주차하기가 근데 주차는 네. 의외로 괜찮아요. 또 그 네. 지근거리에 좀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네, 뭐 당보다 행정복지센터 네, 그런 또 곳 있어서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긴 했지만 네네. 여러 가지로 뭐 어쨌든 찾아가기도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를 꼭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여긴 진짜 더 더워지기 전에 한번 꼭 가보시는 걸 그래요. 추천드리고 원주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꼭 가셔야 된다. 네네. 안 가시면 후회하신다. 이런 네. 말씀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네. 저는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어디 하나 꼽아주실까요? 아까 롯데시네마 퀴즈로서 롯데시네마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인가봐요. 네, 신떡. 신떡? 네.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기가 떡볶이 집이에요. 근데 뭐 신전 떡볶이의 줄임말 아니고요. 나는 신전 떡볶이인 줄 알았지. 아니군요. 그러니까 신떡이 그러니까 그런 프랜차이즈 떡볶이이긴 한데. 그래요? 네네. 근데 여기가 그 롯데시네마 뒤쪽 그 골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소 있는 쪽 다이소 말씀하시는 쪽 거예요? 그쪽 도로에 있고 거기에 롯데시네마 그쪽 도로에서 롯데시네마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오른편에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었는데 여기가 롯데시네마 생긴 거의 그때부터 있었던 걸로 엄청 알고 있어요. 오래됐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만약에 다른 가게들이 거의 다 바뀌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는 그 자리 그대로. 아 간판만 조금 바뀌고. 무슨 그 옛날 타임레스 광고처럼 저희는 한결같이 자리를 찍었다. 다른데 막 이게 뭐 바뀌고 뭐. 건물 들어서고 막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데 거기만 이제 한결같이 네네. 지키고 있다. 그만큼 맛있겠네요. 일단 맛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원주에 계신 분들은 자유시장 떡볶이가 굉장히 익숙하셨. 그렇죠. 뭐 우리 우정집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생각나죠 네네. 바로. 근데 그런 것과 좀 차별됐던 것 중에 좀 하나가 달라요? 네. 네. 여기가 그냥 떡볶이인데 카레가루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롯데시네마가 딱 처음 생기고 신떡이 생겼을 때, 떡볶이는 무조건 자유시장이지 했던 사람들도 신떡은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네. 이게 차별화가 완전 되기 때문에. 그쵸. 아까 네. 뭐 이게 같은 값이 아니라 다른 값이기 때문에 맞아요, 취향 맞아요. 따라 선택해 갈 수가 있는 거네요. 그쵸, 그쵸.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떡볶이 자유시장 패권의 어머나. 시대 속에서 오. 약간 신도심으로 넘어오는 그곳에서의 분식의 역할을 조금 했었던. 네. 그리고 여기가 뭐 사실 중심지기도 했고 네. 또 원주의 대치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다 여기에 대한 추억이 하나씩 있지 않을까 그쵸. 싶기도 하네요. 네. 신떡하면 다 안다. 네, 요즘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야, 네. 아니, 제가 왜 여기를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외지인들은 사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네. 자유시장 얘기 많이 듣는데 떡볶이 하면은 음. 야 신떡이 이때는 처음 들어봤다. 그쵸. 아는 사람은 알았다. 아마 그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알았지만 네. 나 같은 외지인은 몰랐다. 외지인 그리고 출신은. 그러니까 외지 분들과 갈 때 그래도 이렇게 약간 자유시장 떡볶이를 소개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신떡은 프랜차이즈니까 굳이 여기를 소개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네. 오래된 걸 보면 이 정도면은 저력이 있다. 로컬 가게야. 네, 그쵸. 프랜차이즈도 이 정도 되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와이프랑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떡이 아직도 있네 이 얘기를 하면서 저분이 롯데시네마 주인일까? 어떻게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저거는 임대가 아니라 저것을 소유하시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가 많은 분들이 찾고 그래도 그 근처에 있던 뭐 다른 많은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거든요. 떡볶이 집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 여태까지 살아남은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여간 네. 저도 꼭 한번 좀 가봐서 카레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카레에 어떻게 보면 향이 들어간 이 떡볶이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네. 사실 저도 그 라인에서 하나 또 저도 이적을 추천해보고 싶은 게 네, 바로 네. 이 홍콩 반점 아, 프랜차이즈의 또 네. 대표 주자인데 여기 홍콩 반점은 다르다.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단계동 홍콩 반점도 사실 24시라서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맛으로 보면 여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단군. 그쵸. 왜 그러냐면 여기 사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던 분이 제가 아마 알기로는 원래 중앙동 문화의거리 쪽에 계시던 분이에요. 맞아요. 그 사거리에 네, 2층에 있었던 거기가 근데 굉장히 맛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짬뽕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은. 근데 네. 여기 짬뽕을 먹고 짬뽕을 좋아하게 됐을 정도로 아주 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맞아요. 깔끔한. 네. 저도 그러니까 많은 홍콩 반점을 다녀봤는데 그 중앙동 홍콩 반점이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근데 네. 단구동에 홍콩 반점이 어느 날 생겼다 그래서 네. 그냥 뭐 간단히 식사할 겸 갔는데 아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그 중앙동 사장님의 목소리가 네, 사실 네. 그 중앙동 사장의 목소리가 아주 귀에 탁 박히고 한번 가면 잊지 맞아요, 못할 맞아요. 정도로 네. 그 목소리가 막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들리길래 봤더니 거기 계신 거야 안 그래도 그래서 여기 맛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 맞아요. 아마 중앙동 거기 없어졌잖아요. 맞아.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항상 짬뽕밥 아니면 뭐 짬뽕 이런 걸 먹는데 전 짬뽕이 항상 여기가 일품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짬뽕 여기 가면 항상 짬뽕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홍콩 반점에서는 한 번도 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짬뽕 그러니까 그런 고민 있죠. 짬뽕 면으로 먹을 거냐, 짬뽕 밥으로 먹을 거냐 이 고민은 했지. 그렇죠. 네. 그리고 홍콩 반점 특유의 또 어떻게 보면 또 저렴한 가격이기 네네네. 때문에 여러모로 식사하기 또 가성비 있게 먹기 좋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랜차이즈 2개를 이따라 소개해드렸지만 네. 이 정도면 로컬 가게로 해도 돼요. 그럼요. 프랜차이즈 정도면. 네. 역사가 있는데 중앙동에서 그럼. 이어져 왔잖아요. 저 뭡니까 캔모아도 분산에 2개인가 나와 있다 하잖아요. 네. 그 정도면 이제 로컬이야. 프랜차이즈가 캔모아도 아니라. 참 추억이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원주에도 캔모아가 많이 있었나요? 원주의 롯데시네마 2층에 단구동에? 네네. 안 그래도 거기 있었구나. 캔모아
또 저희 지금 와이프와의 또 네. 추억이 아니 또 이게 또 인연이 많군요. 그럼요. 스토리가 있군요. 롯데시네마 단고동 자체가 저희의 약간 야, 캔모아 빙수 먹으면서 그네 좀 타셨나요? 아, 그럼요. 야, 이거 네. 혼자서는 못 가거든요. 캔모아 저도. 저는 쉽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네. 그 캔모아가 없어져서 좀 아쉬웠는데 저희가 그 작년이었나 이제 슈아랑 가족들이랑 다 같이 에버랜드를 갔다가 그 용인 시장 쪽으로 와서 거기서 밥을 먹자 이래가지고 밥 먹을 곳을 어디서 찾아보다가 캔모아가 있는 거예요. 있다고요? 용인에? 용인에. 진짜? 용인 중앙시장이가 그쪽 용인 터미널 근처에 있는 시장 그 근방에 전국에 거의 몇 개 안 나왔던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 그게 신기해가지고 야. 일부러 뭐 식당 안 가고 캔모아를 가서 어머. 뭐 떡볶이인가 이런 걸 여러 개 시켰었던. 그러니까 이게 가끔은 가고 싶어 또. 맞아요. 어릴 추억이 너무 떠오른다고요. 저도 네네. 사실 제가 사실 캔모아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 중반인데 네네. 이때까진 캔모아 그래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 느낌 그쵸. 왔고. 특히 저희 남양주 제가 사는 호평동에 있었어요. 뭐 캔모아가. 보통 다 구리로 하셨었잖아요. 네, 아주 가까운 데 네. 캔모아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서 네네. 저는 주로 가족들하고 갔는데 캔모아를 남자애들 솔직히 캔모아 잘 안 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네. 가족들하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뭐 가서 좀 추억을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쌓았던 곳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의 설빙 정도로 많았었죠. 약간.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맞아, 지금 설빙이네. 지금은 눈꽃빙수가 좀 익숙하지만 눈꽃빙수를 거의 최초로 시도했던 곳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양주 거기 캔모아가 지금 설빙으로 바뀐 거 같네? 오. 아닌가? 약간 비자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그런 하긴 요즘은 다 설빙 이런 데로 대체돼서 그쵸, 그 그쵸. 감성이 없어서 좀 아쉽다. 네네. 좀 그런 게 그 꽃무늬 그 흔들리자의 맞아요. 그 감성. 시그니처는 다 어디로 갔나? 네. 없어진 데를 너무 많이 설명했네. 하여간 그런 것도 있었다. 네네네. 네, 추억 발휘를 좀 잠시 해봤고 그 다음에 사실 맥도날드도 있지만 단구동에 원주 최고의 롯데리아도 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네, 여기 단구 롯데시네마점. 여기 굉장히 저는 가장 좋은 네네. 롯데리아라고 생각해요. 원주에서. 일단은 배달 시켜 먹을 때도 배달이 굉장히 빠르면서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사실 두 개를 다 잡는다는 거는 맞아요. 네모난 삼각형이에요. 그쵸. 불가능한 일이라면 빨리 네네. 하려면 퀄리티는 낮아질 수밖에 그쵸. 없는데 네. 여기는 그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고 직접 가서 먹어본 적은 없어서 사실 어떤지 모르죠. 당연히 매장도 좋지 않을까. 저 배달이 배달이 이 좋다. 정도인데. 항상 신선하고 따뜻하고 신선하고 따뜻하고 야채는 그러니까 신선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어쨌든 야채는 신선하고 패티는 따뜻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 롯데리아를 저는 가장 강추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네네. 또 뭐 아쉬우신 거 있으세요? 몇 개 또 뽑아봐 주시죠. 몇 군데 있긴 한데 뭐 그것도 약간 롯데시네마가 신도시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상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지만 단관 택지까지 넘어가지 않고 술을 먹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 이제 많은 라인에서, 사람들이 롯데시네마 네네. 라인에서. 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호객잔. 소호객잔. 네. 맞아. 네. 여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여기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식집 하면은 그냥 식사를 많이 생각하는데 소호객잔은 안주가 맛있기로 되게 맞아.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에요. 맞아, 그래가지고 또 저희 또래, 그러니까 저희 또래? 하여튼 그 90년대 초중반 아니면 80년대 후반 요 또래에게 있어서는 소호객잔은 그런 어떤 이제 막 20살이 됐을 때 그때 약간 많이 놀았던 곳 아니면 처음 많이 술 마시러 가는 곳일 수도 보통 있고. 그렇기도 하죠. 친구들이랑 많이 다녔던 추억으로 다들 아마 아시지 않을까. 오래됐군요, 여기가. 네네. 오. 그래가지고 여전히 굉장히 안주가 맛있기로 유명한. 맞아. 저도 네. 한 번 가봤던 것 같은데 뭐 회식할 때. 네네. 뭐 하여간 그때도 맛있었던 기억이 나고 배달도 한 번 얼마 전에 시켜 먹어봤어요. 사실 대부분 전 단구동 쪽에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거리상. 그쵸. 네, 배달이 네. 거기서 오기 때문에 주로. 네. 근데 제가 짬뽕 뭐 이런 걸 시켰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사실 안주형 짬뽕에 가깝긴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별미다. 내가 너무 식사형 짬뽕에 질려있을 때 오히려 여기서 안주형 중국 음식들을 먹으면 의외로 그게 맞아요. 또 색다르다. 다른 음식 같아요, 약간. 그러면 바로 또 술 먹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았는데. 네, 의도했을지도 이미 어쨌든 소호객잔 여러모로 그런 메리트가 좀 있는 곳이다. 색다른 또 중국 음식 네네. 먹기 상당히 좀 좋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소개해 주실까요? 그리고 약간 이런 안주류로 약간 확장을 해서 또또 지짐이라고. 또 지짐이 여기는 진짜 약간 노포 느낌이 나는 이름부터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를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아니 뭐 그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 네네. 뭘 파나요 여기는? 여기 네. 뭐 그런 약간 안주 일체류.
이런 것들, 일체류? 그러니까 이런 뭐 골뱅이 무침 이런 그러니까 포차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네. 저기 저 일산 로데오 사거리에 있는 약간 소양강 약간 이런 네, 느낌의 그런 느낌의, 안주 네, 그냥 네. 막 술 먹기 좋은 뭐, 거 네, 여러 가지들, 네, 뭐 어떤 다 느낌인지 있고, 알겠어요. 뭐 계란찜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꼬막 무침이나 꼬막 전이었나? 맛있겠다. 네. 꼬막 무침. 그게 진짜 약간 여기 또또지짐의 시그니처 같은. 가면 무조건 먹어야 되네. 네네. 오. 그래서 또 꼬막 철에 가면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그렇겠다. 네. 저도 꼬막 좋아하는데 네. 여길 몰랐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약간 그런 숨은 음. 맛집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곳이죠. 여기도 오래됐다. 네, 생각보다. 여기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 혼자 갈 순 없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약간 네. 갈 수는 있는데 네. 약간 씁쓸해 보일 것 같아요. 혼자 소주 따르면서 국밥집에서는 혼술을 자주 하는데 네네. 이런 데는 아직 도전을 못 해봤거든요. 레벨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특히 또 약간 그 중년 이상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어가지고 약간 치열한 삶을 좀 경험하고 네, 가야 되는 그렇기 그런 때문에 곳이다. 거기서 또 혼자 가면 약간 그곳에서 약간 더 분위기가 좀 네. 저도 같이 물들어가는 그러지 그런 게 있을 것 않을까.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또 최근에 간 곳 중에 하나 단관택지 쪽에 원조 황소 곱창구이 오. 여기 갔어요. 부모님 모시고 왔어요. 얼마 전에 네네. 오셨잖아요, 부모님. 부모님 갑자기 곱창 전골을 드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검색해보기 가까운 곳에 있길래 여기 네네. 갔는데 여기는 막 일단 맛있어요. 사실 오. 곱창 구이 전문점인데 저희만 네네네. 전골을 시킨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곱창 네. 전골을 시켰거든요. 근데 네. 막 전골이요? 약간 질문하는 거예요. 약간 그리고 그 조리하시던 분이 약간 이렇게 네. 입구 쪽에 있어요. 약간 이렇게 조리하는 것도 약간 보여주는 느낌으로. 그분들이 뒤로 이렇게 다 돌아보는 거야 갑자기. 전골 하면서 무릎 튀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해서. 메뉴판에 안 지웠었나? 뭐야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뭐야 이거 시키면 안 되는 건가? 우리만 시키나 봐.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뭐 그게 기분 나빴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이었다. 신기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혹시 뭐 곱창 전골은 구이에 비해서 뭔가 맛이 좀 떨어질라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 굉장히 맛있었어요. 확실히 여기가 곱창 전문점이다 전문점으로서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자랑한다는 것 같고 손님도 꽤 많더라고요 그 시간대. 물론 단관택지 그 시간대 많이 있긴 하지만 특히 여기는 구이가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다들 구이를 먹고 있길래 전골도 맛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딱 한 번 가봤지만은 이렇게 뭐가 곱창구이나 곱창 전골 땡기실 때 단관택지 쪽에서 여기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원조 황소 곱창구이 추천 한번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곱창 전골이 요 근방에 청정순대인가? 청정 고울순대 네. 거기가 있어요. 근데 보통 거기에서 많이 전골을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곱창 전골을 팔아요? 아마 그럴걸요? 그래요? 아닌가? 근데 아니면 순대 전골인가? 순대 전골 아닐까요? 곱창 전골 비슷한 게 모르겠네요.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저 무실동 시민행진 할 때 무실동점을 가긴 했거든요. 청정 고울순대. 거기서 사실 순댓국을 먹긴 했는데 메뉴에서 곱창 전골 그래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시니까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뭐 프랜차이즈라서 메뉴는 똑같을 거라서 하여간 거기 어쨌든 거기도 많이 먹으러 가신다고 거기서 이런 얘기인가요? 저도 그래서 전골 먹을 때는 보통 여기로 많이 가가지고 뭐야 있는 거네요. 근데 그게 가보셨다고 하네. 제가 지금 기억이 순대 전골을 먹었는 건지 곱창 전골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우리 다 왜 이럽니까 기억이 저도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뭐죠? 네. 하여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추측은 해보지만 그러나 어쨌든 곱창 전골 먹을 수 있는 선택지들이 이렇게 있다. 단구동에는 또 특히 고울순대도 단구동인가요? 네네. 그럼 단관택지에 딱 거기 있어가지고 그럼 단관택지에 좀 선택지 단관택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네네. 이 곱창 전골 드시러 갔을 때 이쪽 라인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아쉬운 저 식당들까지 저희가 이렇게 그럼 한 15곳 전대 정도 그렇죠. 또 저희가 엄청 빅데이터가 아니라 저희의 어떤 약간 경험치 스몰 데이터를 마이크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저희의 어떤 의견도 있었고 이렇게 15곳 오늘 어떻게 보면은 단구동 좀 맛집을 저희도 공부해보는 느낌.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서 설명해준다 이게 아니라 저희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이런 데도 있구나. 여기 가봤는데 실제로 그렇더라. 뭐 이런 걸 좀 해봤던 그야말로 단구동 맛집을 찾아서 떠나본 매거진 W였다. 네, 저희가 안 가본 곳들도 몇 군데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여기도 한번 가보면 한국 관절동부터 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래도 저희 보릿고개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맞아. 네. 여기도 하나라도 가봅시다. 하나라도. 그러니까요. 제일 땡긴데 근데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꼽아봅시다. 여긴 가봐야겠다. 저는 안 가본 곳 중에는 토지옹심이. 토지옹심이. 저는 저는 그러면 안 가본데 안 가본데 엄나무집 엄나무집 아니면 베트남 쌀국수집. 오히려 저는 쌀국수를 좀 좋아해서 베트남 향이 나는 사실 자유시장 쪽과 다르다고 하니까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내가 정말 고수를 좋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기 한번 우리 서로 한 번씩 가보고 리뷰해 보는 걸로 하죠. 네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단구동 맛집을 찾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원광수 시장 2심 결과 수요일에 오후 2시부터 네네. 재판이 열려서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결과에 따라 아마 저희가 어떤 방송을 할지 달라지지 않을까. 만약 네네. 결과가 불행한 쪽으로 나오면 네네. 저희 특집 방송을 할 것이고 그래도 우리 시장님 안 바뀌고 계속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코너를 네네. 준비해볼 예정이니까요. 아니 그냥 결과를 한번 수요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구상하는 걸로는 한번 이제 현장으로 가서 법정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법원 인근에서 한번 아니 그야말로 저희 흔히 보던 이런 그죠. 풍경들. 네. 네. 그래서 약간 기동 취재 겸 네네. 약간 라이브를 해볼까도 고민하고 있어서 만약에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한번 네. 공지를 월요일에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그때쯤에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약간 결과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에 네. 따라서 저희 방송 달려질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방송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77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네.